여권의 대권 잠룡들 중에서 특히나 법조인 출신들도 보면은 성토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정치인 거짓말 면허증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뭐 한동훈? 1심과 2심의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를 수 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 본인 자체가 그 성완종 리스트 때 1심, 2심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죄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말 재판에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아직도 검사입니까?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까지 국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더 위축시키고 정치를 말살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가지고 찬성 입장을 내는 아직도 그 검찰의 때를 못 벗은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요. 전 무엇보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의 이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권성동 수준으로 말을 바꾸잖아요. 일상생활,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의 상습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배지를 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권성동처럼 말 바꾸기를 자주 하면은 계약 맺겠습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사기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왜 이제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제 욕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매일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먹종이에다가 그냥 먹물 뿌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의 발언들을 이전에는 뉴스를 보면은 딱 발언이 뜨잖아. 그러면 네. 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아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근데 그게 정말 정치의 신뢰를 좀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는 정치의 나무라고 하면 그 뿌리를 거의 썩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성동 수준의 이런 거짓말과 말바꾸기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이제 퇴출 운동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권성동, 홍준표도 방금 소개를 해주셨고 맞아요, 한동훈까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말도 안 되지만은 잘 됐다 차라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 됐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검사 출신 최신화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가장 최근까지 그래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사의 기소를 옹호하고 나선다면 와 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구나를 오히려 증명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당일에.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거고 저는 이분의 입장을 듣고 솔직히 신인규 대표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 말은 맞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보수의 종말 때 이미 썼던 얘기잖아요. 검찰 정치, 이 보수 정치의 5대 청산 대상 제가 걸어놓고 이 검찰 정치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 이제 그 의견을 그냥 반복한 수준이고 이준석 의원 정도의 입장만 내도 그냥 넘어갈 만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그냥 뭐 잘한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 줄 만한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만한 수준이지. 그 외에 뭐 나머지 지금 이 보수 쪽에서 대권 노려보겠다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은 너무 정말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유승민은 홍길동 판결이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냥 거의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정치 어떻게 하겠다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든 기우제진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제발 정치 못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원을 가세요.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그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라는 게 너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고 저렇게 상대방을 악마화해서까지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만 본인의 공간이 생기는 너무나도 비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이런 식의 정치는 정말 구태라고 저는 명명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나오면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막 경쟁력 없다고 비판합니다. 아니 그럼 이번에 무죄 나와가지고 대선 나오면 본인들한테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으로 이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나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실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나 봐요. 자꾸 이렇게 기우제만 지내니까 좀 한심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상황도 좀 관찰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구속 취소 이후부터 사법부의 결정들을 두고선 뭔가 내부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이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은 뭐 끝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후보가 만약에 사라지거나 중간에 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했던 분들이 또 이제 그동안 약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좀 싱거워질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분들이 환영 메시지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러면 뭐 아까 전에 그렇죠. 네. 저기 저 한동훈처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판결까지 보겠다 이럴 수 없는 거니까. 속마음이 네. 어떨지는 몰라도 솔직히 그리고 뭐 이분들 속마음도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이렇게 이 계기를 가지고 이번 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제 민주당 분들도 좀 선택적인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 지금 어쨌든 이제 여러 리스크들이 많이 사라졌으니 당에 내란 종식 그리고 이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집중을 좀 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우열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저도 오래돼서 지금 뭐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제가 학교에서 헌법 배울 때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더 큰 거고요. 그 안에 하부 가치로 법치주의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법 네. 절차의 원칙, 법치주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 맞습니다. 룰 오브 로라는 게 맞는데 그 법이라는 것도 정치라는 거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선출받지 않은 시험 권력 말 그대로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음. 국민들 위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수히 말하고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선출해준 국회의원들 대의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 못하거나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려고 자꾸 검찰한테 사건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시험 권력이라고 하는 이 고시 출신들의 이 법조인들이 결국에는 국민 위해서 군림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를 정말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 네. 바로잡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앞으로라도 이제는 법에 의한 지배인데 그 법을 정말 정치가 지배해서 국민에 의한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거지 다시는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후의 반응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검증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 겪으면서 한 분의 판단 능력이 좀 이제 많이 좀 흐려졌다고 느꼈던 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실은 어떤 배팅을 했냐? 그날 아침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에 플랜 B로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사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의 어떻게 보면 큰 배팅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뒤안길로 가시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의 무게감이라는 게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 게 예전에는 그 김종인 위원장 약간 한 1, 2년 전, 2년 전, 뭐 3년 전 특히 이제 2022년 대선 전까지만 해도 약간 정치 구루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막 모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모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명태균 게이트와 좀 연관된 것도 있고 명태균 씨하고 이제 뭐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판단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누구가 화전민 정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화전민 정치. 화전민 정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뭐를 해보다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해보고 이게 그러니까 진영을 넘나드는 어떤 중도적인 정치로 볼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2016년에 그 민주당 총선 이기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훅 떠나가지고 또 국민의힘 가서 또 뭐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그게 그분이 하셨던 정치가 최종적으로 뭐 그러면 어떤 결론은 맺었냐 그러면 윤석열하고 손잡아가지고 윤석열을 뽑았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그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뽑는 데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계속 자기들이 선거 무슨 기술자처럼 하고 AS가 안 돼. AS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은 뭐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이준석 의원 많이 띄우다가 그 다음에는 한동훈 맞아요. 한참 네.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김동연 얘기하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제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세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약간의 그 김종인 약발이 네. 좀 사실상 떨어진 거 떨어졌다? 아니냐. 정치권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자, 그럼 세게 신인규 대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숨 크게 들이마시는 거 봐. 아니, 무게감 있으시니까 무게감 있으시니까. 들숨 크게 들이마시는 들렸으면 묵직하게 갑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두 번 인사도 한번 해본 사이기도 하고 뭐 존경받는 원로 이제 이런 이미지였죠. 근데 이제 명태균 드러났고 전 이분이 하고 있는 정치가 사실은 정치라기보다는 정치 공학 내지는 정치 기술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임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화전민 정치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나 안 해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뽑아주세요 하고 나 안 해 비례 그때 2번 가지고 뭐 사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도 별의 순간 얘기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 안 해 그러고 또 떠났거든요. 그렇죠. 갈라섰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준석 대통령 띄우다가 안 되니까 또 한동훈 안 되니까 또 김동연 이게 너무 이제 김종인 매직 마법이 통하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는 정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치사에 만약에 그분이 기여하실 부분이 있었다라면 전 역사적 맥락에서 이미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더 역할을 하시려고 하니까 전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륜이 이제는 나라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영원한 현역 뭐 이러면서 계속 활동을 이제 하시고 언론에서는 또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각자의 위치에서 물러날 때도 좀 알고 또 본인을 찾는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언제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배트 붙잡고 퍼터 붙잡고 언제까지 드라이버 때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나라 걱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후배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전 하시는 게 이분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정말 진심으로 네. 충원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요 은퇴를요 한 50대 초반 정도로 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니, 제 나름의 은퇴 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정치에 대해서 제가 뛰어든다고 한다면은 아니 한 개인이 정치를 해서 전 제 소신입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길래 그거를 10년, 15년을 시간을 줬는데도 그걸 못했다. 그럼 제가 무능하거나 제가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치를 뭐 오래 막 해야지만 더 잘한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전 또 지혜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 나이 때 보는 김종인 씨는 시사 짧다는 거 항상 알고 계시죠? 시사 역사가. 네네네. 일단은 첫째 누구세요였고.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였고 1번, 예.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 다 포함해서 딱 드는 김종인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올려치기 심하게 돼 있는 정치 보따리 장수입니다. 아 올려치기가 고부상, 심하게 돼 있다. 여기서 해내고 저기서 해내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장이 열리는 데 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손님 더 많이 오겠다. 거기 가서 보따리 펴고 많이 팔았다. 또 그리고 다음에는 저기가 장이 많이 열리네. 또 저기 가서 팔고. 저는 솔직히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치 공학이나 기술 점수가 높은 분인데 실제로 그 기술의 또 상당 부분을 명태균 씨에 의존했다라는 또 이제 비판이라는 그러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김종인이라는 그 가치가 약간 하락세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판결을 둘러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갑자기 또 색깔론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철지나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모 판사가 재판부 중에 누구를 일컫는 거겠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설마 했는데 현실이 참담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권성동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에 광원랜드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이순혁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지금은 서부지법 판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그 체포영장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해 준 사람이 이순혁 판사였거든요. 예. 그 이순혁 판사한테
우리법연구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판단하더라. 직접 얘기했어요. 예, 본인이 국회에서 그거를 직접 얘기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만 있으면 딱지를 붙이는지 모르겠고 뭐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다른 케이스하고 봤을 때 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튀는 판결이었고 네. 나와도 벌금형이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맨날 하던 얘기 하는 거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인규 대표가 법률 전문가니까 여쭤보는 건데 사람들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고법의 형사 6부라는 데서 판단을 내렸는데 이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률적 정의로는 대등 재판부라고 하던데 그 대등 재판부라는 게 어떤 구성인지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과거에는 그 승진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법부장을 사실 군으로 치면 이제 별단다고 하죠. 그래서 네. 뭐 굉장히 그 그렇습니다. 축하도 많이 네. 받고 이렇게 해서 고법부장 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법원장하고 뭐 대법관하고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평생 법관제 도입시키자 하면서 뭐 변호사들도 10년 해야 이제 법관 임용도 시켜주고 막 제도를 바꾸면서 지금은 이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고등부장들 중에 경력 대등 재판부라는 걸 만들어서 다 부장급들이 셋이서 그러니까 재판장, 주심 네. 재판 또 좌배석 우배석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에 했던 무슨 고등부장이 혼자 하고 뭐 배석 판사들 경력이 짧은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라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재판장이. 각자가 네. 부장급들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상 이분들의 법조 경력을 다 합치면은 거의 환갑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륜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토의를 했을 거고 그게 어디서도 묻어나냐면 이 결정 판결문 읽어보면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말 정치하게 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써놨어요. 촘촘하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반박 불가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네. 그만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들이 경륜이 있는 재판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1심 때는 안 그랬죠. 1심 때는 재판장 혼자 있고 이제 경력이 없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상대적으로 이제 판사들이 경력이 좌우에 있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 재판장 마음대로 하죠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대법원 가서도 안 깨지게끔까지 이분들이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소심이라고 하면은 사실심의 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거는 법률 적용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반박 불가 수준으로 저는 네. 판결문을 써놨다. 저는 그게 이번 이재명 대표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특색 있는 부분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우리법 연구회라서 논리적으로 쓰는 게 네. 아니에요. 많은 허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지고 쓴 거고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3명이 대등 재판부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재판장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은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이분 고향도 오엽게 말씀드립니다. 경북 포항 출신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주심은 이제 이해슬 부장판사 전남 순천 출신인데 윤상현 의원이 모판사라고 언급했던 분은 아마도 그 3명 중에 정재호 부장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재판장도 아니고 주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없다는 게 아니고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하나만 더 같습니다. 네. 하나만 설명드리면 헌재 재판 때도 똑같은데요. 어떤 논리적인 반박을 하면 저는 다 열어놓고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도 문영배 소장 뭐 행범방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골로 보내더니 이번에도 반박을 못하니까 자꾸 누가 출신이 어떻다 우리 법이다. 정말 수준 이하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뭐 어디 출신 지역 좀 따지지 말아시자. 호남 출신은 어떻고 서울 출신은 어떻고 그러니까, 뭐 네. 이게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뭐 저기 뭐 영남에는 뭐 진보 없고 호남엔 보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예단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이 재판부가 과거에 어떤 그 판결을 했는지 보니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한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고요. 손준성한테. 그리고 이제 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인턴 관련된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판결에 비춰 보더라도 특정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